자, 이제 개념 05번입니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살짝 어렵기 때문에 별표를 하나 정도 줄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직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대칭 이동에 대한 어떤 공식들을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점 X축, 그리고 Y축, 원점, 그리고 이제 또 좀 특별하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X는 A나 Y는 B 같은 가로선, 이런 아주 약간 유명한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네임드 있는 그런 직선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해결을 했었죠. 그죠? 물론 이제 원리와 함께. 자, 그런데 이제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일반적인 직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일반적인 잡직선이에요. 예를 들면 2x-3y 플러스 7은 0 이런 거. 그냥 아주 일반적인 직선. 그치? 그럼 이런 건 공식이 있냐? 자, 여러분 이게 이 직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공식으로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은 당연히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직선은 공식은 없어. 그래서 얘는 공식보다는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방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방법.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쪽 파트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쌤은 설명은 다 해야겠죠. 그죠? 아무리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점을, 자, 이렇게, 어떤 직선 L에 대해서 대치동한 점을 이렇게 P'이라고 하면, 이 P'을 구하는 공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존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자, 조건. 첫 번째 중점 조건.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시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쌤이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봐봐. 이렇게 직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이거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에요, 여러분. 그냥 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쓸게요. 2x 플러스 뭐가 있을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 거야. 자, 이게 이 점이 x, y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점을 그냥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를 구해라 이거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일단 얘들아, 이건 아는 점이잖아. 이건 아는 점이야. 오케이? 이건 그냥 아는 점이야.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쌤이 그냥 더 예를 들게요. 그냥 이거를 1,5라고 할게요, 쌤이. 알겠죠? 1,5야.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칭을 딱 시킬 거 아니야. 수직으로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딱 대칭 시켰을 때 이놈의 좌표를 구하는 게 만약에 문제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는 이 좌표 있죠? 이 좌표를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두는 거야. 여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두세요. 알겠죠? 쌤은 그냥 p,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p, q 별로고, 그냥 a, b를 하자. 자, 그러면 이 a, b랑 1,5를 이 직선에서 대칭이 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중점 조건. 이건 뭐냐면, 자, 이 점이랑 요 중점, 이 두 점의 중점 있죠, 이거. 이 중점이 정확하게 이 직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봐봐, 이 P와 얘가 P야. 그 다음 이동시키려고 하는 이게 P'이야. P'의 중점이 이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자, 먼저 얘와 얘의 요 중점을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야. 쌤이 아까 이걸 a, b라고 하자 했죠? 그럼 이놈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그 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으니까 아하,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겠어?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 x랑 y 자리에다가 요거와 요거를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찾는 겁니다. 식 1. 오케이? 다시 여기는 이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 식을 하나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수직 조건. 자, 여기가 사실 수직이죠, 여러분. 이게 수직이잖아. 그래서 이
이 직선이지, 이 직선.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서로 수직이야.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얘와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A에서 1을 빼 A-1분의 B에서 5를 빼 B-5.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놈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죠, 기울기. 얘는 이제 기울기 현재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얘를 역수치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를 하면 뭐가 나와? 식 2가 나오겠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식 1과 식 2를 연립하시면 여러분 이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쌤, 아까 이거 뭐 잘 안 나온다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선이 이제 이제 그런 다른 어떤 개념에 비해서, 여러분들 아까 그 네임도 있었죠. X축, Y축, 원점, 뭐, YX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걔네들 막 고3 가서도 엄청 나오니까. 근데 이런 일반적인 직선은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 뿐이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오케이? 특히 이렇게 점을 옮기는 건, 이건 좀 많이 나와요. 알겠죠? 나중 가면 좀 안 나올 수는 있어. 고2, 고3 가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어쨌든, 안 나오는 개념은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쨌든, 나름 나오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어쨌든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직선이 있겠지? 자, 이렇게 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놈의 점을 여러분들 미지수로 두는 거야. 뭐, A, B라고 뒀어. 됐지?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중점 조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중점 공식 써서 여기 있겠지? 그럼 이 점을 이 직선에다 대입을 하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찾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자,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둘 나오니까 연립을, 여러분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을 딱 해주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봐야 뭐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약간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약간 잘 모르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4,1이 있어요. 4,1. 자, 4,1이 이렇게 있다 치는 거야. 알겠지? 대충 여기 있다가 치는 거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사실 쌤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사실 4,1이면 이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여기다 그은 거 알겠지? 어차피 뭐 지금 그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대칭을 탁 시키겠죠, 이렇게? 오케이? 대칭 시키겠지? 여러분, 이놈의 좌표를 쌤이, 이제, 뭐, A, B라고 둡시다. 좋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자, 첫 번째 써야 될 거 여러분, 중점 조건을 쓰셔야 된다. 중점 조건. 그럼 중점 조건은 뭐냐면, 이놈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중점 조건을 써주시면, 이 중점의 좌표가, 현재 뭐가 돼? 자, 반이니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거를 여러분, 식에 대입하는 거야. 이 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자, 여기 계산해주면 A 플러스 4 더하기 3이 되시겠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식을 하나 끌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야. 자, 수직 조건은, 자, 여러분, 얘가 지금 현재 기울기가 몇이지?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는 기울기가, 그치? 역수한다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다 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A-4분의 B-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여러분 이 두 개의 식을 뭐 해주시면 되겠어?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2B-2는 여기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서 정리가 되겠지, 그지? 얘도 이제 양변을 2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이런 약간 이런 계산을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아마 이제 여러분 계산을 하시면 A는 마이너스 4, B는 5가 되실 거야. 알겠죠? 연립은 여러분 그냥 쌤이 생략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점을 이동시킨 거죠. 그죠? 점을 이제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지. 쌤은 가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직선을 그냥 잡직선이라 불러요. 잡직선. 자, 그래서
자, 점을 이제 잡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 배웠고, 그럼 이제 도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비슷한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도형도 fx, y는 0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옮길 때도 똑같이 중점 조건이나 수직 조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x랑 y를 x'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건 쌤이랑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하고요. 2번을 볼 건데, 2번은 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원은 사실 도형이지만, 쌤이 늘 강조하는 거. 원은 도형이지만 그냥 점에 불과하죠. 그죠? 그냥 중심 가지고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이 있고 점이 있으면, 사실 그냥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칭시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이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사실상 원은요, 그냥 요 1번 문제랑 다를 게 없어요. 알겠죠? 그냥 조금 더 귀찮아진 것 뿐이야. 중심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번과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표준을 고쳐 주셔야겠지. 그럼 x-1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넘어가면 11에다가 4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16이 되겠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자, 여기 조의 좌표가 1,2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4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 x 플러스 2y는 1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대충 그린 거야, 쌤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시키면, 대충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1,2를 가지고, 그치? 1,2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1번에서 했던 것처럼 또 중점 조건이나 수직 조건 이용하셔서 이 친구를 또 구할 수가 있겠지. 그 상태에서 다시 뭐 해주면 되겠어? 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대칭한 것 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변할까 안 변할까? 당연히 안 변하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a, b라고 두셔. 그래서 일단 먼저 중점 조건 쓰시는 거야. 알겠죠? 자, 중점 조건 써주면, 자, 이게 2분의 a 플러스 1, 요놈의 좌표가 그러면, 자, m의 좌표라고 할게요. m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자, 이놈을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y니까 b 플러스 2는 10.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죠? 요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수직 조건을 활용하셔야겠죠, 그지? 자, 수직 조건 활용할 건데, 자, 이 친구 기울기를 잠깐 계산해보면,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자, 기울기가 2가 될 거야. 자, 그럼 갑시다. 자, 그럼 둘이 이제 또 계산해주면, a-1분의 b-2, 이놈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이렇게 둘이 또 뭐 해주면 돼? 연립을 또 해주면 되겠죠. 자, 연립하는 과정을 쌤이 생략을 할게요. 아마 연립하시면, A는 3이 나올 것이고 B는 6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뭐 하면 돼? 이놈의 좌표가 좀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요놈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3,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3,6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x-3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반지름은 변하지가 않겠죠. 똑같이 4가 되니까 16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쌤이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원은 그냥 중심 가지고 장난치면 되는 거니까 원은 그냥 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쌤, 포물선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포물선도 그냥 꼭지점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포물선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포물선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포물선 같은 경우는, 자, 포물선 이렇게 생겼다 쳐볼래? 포물선 이렇게 생겼죠. 만약에 포물선은요, 그냥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애초에 포물선 모양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포물선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포물선 형태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은 이런 세로선이나 수직선 있죠? 그러니까 세로선이나 가로선, 오케이?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두 개의 형태, 혹은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점. 그래서 점 대칭이나 이런 가로선, 세로선 대칭,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다 포함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이런 직선 있죠. 그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차함수 형태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점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똑같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쌤 어떻게 풀어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문서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문제 자체가. 알겠죠? 그냥 여러분 단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시켜도 그림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직선에 대한 이 그래프는 기하라는 단어에서 배웁니다. 기하라는 책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이건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 정도만 나올 거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은 아마 점이랑 그리고 원 그리고 포문선은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쌤이 직선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 직선이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 이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이 직선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별표를 칠 건데 3개 정도 쳐주시면 되고, 별표를 3개 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난이도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쌤이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쌤이 설명을 좀 해줄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정석 방법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앞에 1번과 2번에서는 그냥 잡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잡직선을 어떤 점, 그죠? 어떤 점을 이 잡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도 이렇게 잡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봤어요, 그죠? 하지만 뭐 원은 어차피 중심을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나 뭐 그냥 별반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직선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쌤이 그림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현재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직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 쳐봅시다. 이렇게. 자, 요 직선이 쌤이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고, 얘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기준이 되는 대칭이 되는 선이죠, 그죠? 이거 이제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준이 되는 선이야. 자, 이것을이었으니까 이거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것을이어 돼 있으니까 얘는 뭐 대충 그림이 뭐 이렇게 생겼다 쳐볼까요? 이렇게 이 직선. 이 직선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그죠? 이것을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점은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이렇게 돼서 대칭 이동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은 이렇게 돼서 대칭 이동일 거고, 얘는 그냥 그대로일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대충 이제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그지? 자, 조금 그림이 좀 개발이다, 그지? 한번 다시 그려줄게요. 자, 요런 느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각이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건데 우리 얘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사실 똑같아요. 사실 똑같이 중점 조건과 그리고 이제 수직 조건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이제 우리들이 공부했던 이제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여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사용했으면 됐고요. 하나는 이제 미지수로 두고, 원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이제 대칭이 된 그 친구를 이제 미지수로 둬가지고 똑같이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선 같은 경우 이 직선을 대변하는 아주 중심적인 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답이 없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그냥 a, b라고 두셔야 돼요. a, b로 두고,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a,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a, b에 있는 이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대칭이 되면 요 점으로 옮겨질 거 아니야? 이 놈은 쌤이 a', b'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여러분, 이 초록색을 대칭시켜서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이 뭔지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초록색에 대표가 되는 점이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한 거야? 그냥 이 놈의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a, b로 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 b로 두고 그 a, b로 뒀으니 이제 이 a, b를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 점을 a', b'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우리의 이제 최종 목적은 뭐냐면, 자, 우리 목표로 쓸까요? 최종 목표는
자, A'과 B'의 관계식을 얻는 거죠. A'과 B'의 관계식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죠? 왜냐면 지금 이 빨간색 직선은 바로 이 A'과 B'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과 B'의 관계식을 얻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랑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써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일단 먼저 이 A, B는요. 쌤이 이 초록색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여기 위에다 대입을 일단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대입을 좀 하고 시작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 A, B를 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에다가 일단 먼저 대입을 좀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일단 이거는 당연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걸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은, 자,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은 뭐겠어요? 얘랑 얘 뭐겠어요? 중점이겠죠. 그쵸? 중점이죠. 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자, 중점 조건. 이 2분의 a 플러스 a 프라임,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b 프라임. 요렇게. 중점이죠. 그 중점이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검은색 직선, 이 x 플러스 y-2는 0.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대입을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쌤이 요 양면에 2까지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a 프라임, b 플러스 b 프라임은 이제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을 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4 마이너스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요. 쌤, 왜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넘기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관계식을 얻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이잖아요. 그죠? 이 식, 즉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 a 자리랑 b 자리에다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관계식을 여기다 넣고 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즉 한마디로 이 식을 풀 때는 a는 어쩌고 b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연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a 프라임과 b 프라임 마치 약간 문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a, b로 약간 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약간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a, b가 문자라고 해서 이거를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연립을 해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집어넣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만 보면 알아요. 알겠죠? 왜 쌤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직 조건이야. 수직 조건이면 자 보세요. 이놈의 현재 기울기가, 자, 이 친구의 현재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요 직선 같은 경우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1이 돼야 딱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 a-a 프라임 분의 b-b 프라임, 요거 기울기가 1이 되셔야 돼. 알겠지? 역시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b-b 프라임은 a-a 프라임 될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a-b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b를 일로 넘기고 a 프라임 일로 넘겨서 이거는 a-b는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랑 요 두 식 보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숫자고요. 여러분들은 a, b, a-b 요거 두 개만 가지고 연립을 하시는 거 알겠지?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식 있죠? 요 식을 쌤 1번이고요. 요 식을 2번이라고 하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주는 거 알겠지? 1번과 2번을 연립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연립을 해주는 과정은 쌤이 생략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그냥 한마디로 이 두 식을 그냥 더하는 거야. 이 두 식을. 알겠어? 그러니까 자, 뭔 말인지 살짝 쌤 말해줄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더하면 b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럼 2a가 뭐가 되겠어? 4, 이거 더하면 날라지고 마이너스 2b 프라임 나오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 2 마이너스 b 프라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a는 2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요거 둘을 이제 빼주면 되겠죠. 빼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마 2 마이너스 a 프라임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 1번과 2번이 연립하시면. 됐죠?
자,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을 한다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초록 색깔 여기다가 대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 자리에다가 이 a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b 자리에다 이걸 딱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식이 완벽하게 다 작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을 해서 딱 정리를 딱 해주면 이게 지금 계산해주면 4 마이너스 2b 프라임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 프라임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 프라임 더하기 2b 프라임 플러스 2는 0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a 프라임과 b 프라임 관계식 좀 얻었어요. 이게 답인데 우리 마지막에는 이 a 프라임 대신에 x로 쓰고 b 프라임 대신에 y로 써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해. 둘 다 문자라 그래요. 보통은 여러분 봐봐. 보통은 이 A, B가, 요 A, B가 이게 숫자였잖아, 아까는. 아까는 예를 들면 이게 1, 4, 이게 숫자였잖아요. 숫자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쌤이 쓴 식에서 사실상 A랑 B는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야. 다 숫자야. 싹 다 숫자야. 알겠지? 싹 다 숫자라 가지고 그냥 A 프라임, B 프라임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숫자는 아니지만 이 A와 B의 관계식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A와 B의 이 A와 B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엮여있는 이 식에서 이거를 A, B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립을 해서 결국 A는 어쩌고저쩌고 B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그거를 맨 위에 있는 이 여기에 A와 B 자리에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좌치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이 대칭식을 만들어내는가 그 수학적인 구조와 본질을 쌤이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쌤이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그냥 수학적으로 좀 더 수학적으로 접근, 좀 더 본질적이고 수학적인 접근을 쌤이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쌤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그냥 수학의 근본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빠른 풀이만 찾는 그런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풀어볼 법해요. 알겠죠? 오케이? 방법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해보셔야 돼. 어떤 문제든 간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방법 2를 설명할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방법 2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얘가 조금 더 실용적이거든요. 직선의 특징을 이용해라 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있죠. 아까 쌤이 이게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었지, 그지? 그리고 여기 아까 이렇게 직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대칭시킨 이 직선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직선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원래 있는 이 식이 지금 이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잖아요. 그죠? 요거 초록색으로 할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잖아. 이걸 대칭시켜서 우리는 이 빨간색의 직선을 현재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직선이라는 건 사실 두 점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두 점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두 점만 알아서 그냥 그 두 점 가지고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두 점만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찾지 말고 그냥 두 점만 어떻게든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일단 한 점은 알 수 있어. 얘는 알 수 있어. 얘는 뭐야? 얘 교점이잖아. 그치? 교점이잖아. 그래서 이미 교점 좌표는 이 둘을 연립을 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교점 뭐 한다? 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거 넘겨서 이렇게 8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x 플러스 y는 2. 이 두 개를 여러분 뭐 하시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연립을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둘이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x는 이제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6에 여기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점 좌표는 6,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놈의 자막은 6, 마이너스. 일단 교점을 구하시고. 자, 그럼 한 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쌤이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 우리가 이 방법 1, 이렇게 복잡하게 푼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은 뭔가 대표가 되는 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지.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점 대입하시면 되는 거잖아. 아무 점 하나. 핑크색으로 할까? 아무 점 하나. 여기 위에 있는 점, 교점 빼고 아무 점 하나를 그냥 생각하는 거야. 좀 쉬워 보이는 점으로. 쉬워 보이는 점 뭐가 있을까? y가 0이라 해볼까요? y가 0이면 얘 4점, 4,0. 괜찮지? 4,0을 대칭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뭐 하시면 돼? a, b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아까 1번이랑 2번에서 했던 거, 그죠? 점이랑 원 대칭시켰던 거죠? 그 방법대로 하시면 a, b를 좀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얘보다는 좀 괜찮잖아? 그래서 4,0 아무 한 점, 알겠지? 그래서 아무 한 점을 대칭시키는 거죠. 아무 한 점 대칭.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얘로 그냥 4,0으로 잡았어요. 좀 쉬운 점이 이제 보통 절편류가 좀 쉽잖아요. 그죠? x나 y가 0인 것들, 그지? 그래서 아무 한 점을 대칭시켜서 아무 한 점 대칭점을 찾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 알겠지? 그 과정은 쌤이 좀 생략을 좀 할게요. 알겠죠? 자세히 적지는 않을게. 그래서 똑같이 이 4,0을 여러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중점 조건 쓰시면 2분의 a 플러스 4, 그 다음에 2분의 b 이거 여기다 대입, 이걸 대입하셔서 그럼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 마이너스 2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중점 조건이 될 것이고지. 그 다음에 수직 조건 4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할게. a 마이너스 4분의 b는 자, 요거 기울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지, 그지?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게 연립해서 찾는 거야. 아까 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아마 연립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연립하면, 알겠지? 그래서 계산 과정을 생략하는 거야, 선생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과정 생략.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점을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요놈 좌표가 뭐라고? 요놈 좌표가 2, 마이너스 2라고. 이놈 좌표가 2,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이 2, 마이너스 2랑 요 교점 두 개 가지고 뭐 하시면 되겠어? 연립하시면 되겠지. 이 두 개 가지고, 연립이 아니라 직선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지. 이걸로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끝. 오케이? 자, 직방은 우리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시면은, 자, 이놈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6에서 2 빼면 4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한 점은 요걸로 할게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아마 정리를 좀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여러분 2를 양변에 곱하신 다음에 넘기시면 얘랑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얘랑 동일해요. 요거 이렇게 y로 정리를 하시면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봐봐, 다시 통째적으로 봐봐. 이 직선이 있어. 자,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을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별표 위에 있는 아무 한 점을 구해. 아무 한 점, 쉬운 점. 그거를 대칭시켜. 오케이?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점 하나를 대칭시키는 건 할 줄 알아야 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건 아까 많이 했잖아요. 1번, 2번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용해서 점 하나를 잡직선에서 대칭 이동시켜. 그래서 얘 구해. 얘 구했지? 그 다음에 이 두 직선.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있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끝. 오케이? 그게 이제 방법 2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시험 기간 한정 암기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암기 할 사람은 암기 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은근히 도움이 좀 되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 기간 한정해서 일단은 외워두시는 걸 좀 추천을 하는데, 외워두면은 이제 중간중간 언젠가 이제 요긴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공식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아니면, 그러면 미안하지만 방법 1이나 방법 2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지금은 딱 기울기가, 아까 얘 기울기가 몇이었지? 이 기준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자, fx, y는 0 이런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거를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쌤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가 아니라 그럼 여기 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대신에 k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여러분들 교재는 좀 수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어쨌든 이제 x 플러스 k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요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요렇게. 외우는 과정이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fx, y는 0이야. 그지? 그럼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 일단 그건 알 거야. 이게 y는 x 플러스 k면 이 뒤에 있는 k를 지우면 그냥 y는 x가 되죠. y는 x 대칭 이동 시키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돼? y와 x의 위치가 바뀌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플러스 k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게 약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x 플러스 k지. 그지? x 플러스 k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k야. 오케이? 조금 억지지만. 그 다음 이 k를 만약에 이쪽에 넘겨봐. 그럼 y 마이너스 k죠. 그래서 여기는 y 마이너스 k예요. 알겠죠? 좀 많이 억지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k를 만약에 지우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시키면 위치도 바뀌면서 부호도 바뀌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되냐? 그게 좀 궁금하죠, 그죠? 자, 여기 플러스 k지, 그지? 맞아요? 플러스 k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지.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지? 근데 웃긴 건 이 플러스 k를 일로 넘기면 마이너스 k 해야 되는데 여기도 플러스 k네. 그지? 자, 망했네요. 그죠? 나름 되게 꿀팁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서 약간 규칙이 어거지네. 그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망한 거죠. 여러분 그냥 외우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미안해요. 쌤이 꿀팁을 좀 전수해준 척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생으로 외우셔야 돼. 그지? 굉장히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y는 x 플러스 k 할 때는 y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k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서 이동시킬 때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하다 보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이제 y로 정리를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해서 여러분 평행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지? 2에 대칭. 그러면 공식을 좀 사용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x 자리를 뭘로 바꿔야 되고, y 자리를 뭘로 바꿔야 되는 거냐면, x 자리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동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이거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자, 그래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에다가, 좀 요거를 한번 적용을 탁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x 자리에 요걸로 집어넣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자리는 요거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지. 그지?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4고 여기는 2니까 6이죠. 그래서 총 마이너스 2는 0. 그죠? 마지막으로 음수만 딱 떼주면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처음 이 식이랑 완전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사실 쌤 같은 경우는요, 저 공식을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쌤은 왜 안 외우냐? 끝까지 들으세요. 사람만 끝까지 듣는 거야. 필요 없으니까 안 외우는 게 아니라 쌤은 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쌤은 왜 이 공식을 굳이 안 외웠냐? 난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쌤은 유도 한 10초면 할 줄 알아요. 10초면. 그래서 쌤이 그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쌤이 그냥 이 유도하는 과정을 쌤이 그냥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쌤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만약에 따로 적으실 분들은 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 증명 과정을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y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y는 x 플러스 k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쌤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fx, y는 0이 어떻게 바뀌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그걸 알고 있죠. 이미 이제 알고 있어요. 여기가 y 마이너스 k고 여기는 x 플러스 k였어요. 그죠? 근데 왜 y? 그지? 왜 이렇게 바뀌는가? 그걸 쌤 설명을 좀 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직관적으로
그냥 K가 쌤이 직관적으로 양수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그죠? 사실 음수라고도 해야 되는데, 그냥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알겠죠? 유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현재 얘가 그냥 현재 K야. 오케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대충 이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뭐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뭐 이런 그림이 있어. 이 그림을 대칭 이동시켜서 여러분들은 요거 빨간색. 얘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파란색을요. 그죠? 지금 이게 y는 x 플러스 k잖아.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k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플러스 k가 굉장히 짜증나요. 왜? 내가 만약 이 플러스 k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y는 x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지? 그냥 x랑 y 위치만 교환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하필 플러스 k가 붙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칸씩 내리는 거야. 이해갔어? 자, 잘 봐. 한 칸씩 아니라 K칸씩 내리는 거야. 이걸 전부 K칸 내리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K칸 내려. K칸 내려. 알겠죠? 전부. K칸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딱 Y는 X로 바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내려가겠지. 그래서 기존의 원은 한 여기 있었었는데, 그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게 좀 내려갔어. 그지? 그죠? 내려가가지고 한, 뭐, 이쯤 이렇게 있겠지. 맞아? 뭐, 뭔가 좀 이상한데? 그죠? 요쯤 있자, 이렇게. 이게 기존의 원인데 그게 좀 내려가가지고 한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써 이렇게. 내려간 거야. 전체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그럼 이 파란색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K칸 내렸으니까 F, X 그리고 K칸을 내렸다는 얘기는 Y축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는 거지. 그치? K칸 내렸다는 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Y 플러스 K가 되겠지. 그치? 맞죠? Y 플러스 K가 되겠죠, 그죠? 그죠?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지?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할 거냐면 대칭을 시키는 거야. 얘를 이렇게 대칭을 딱 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 모양이 나오겠지, 그지? 그럼 얘는, 이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이 식은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X 자리에 Y가 들어오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랑 똑같진 않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얘를 내린 거예요. 맞죠? 그죠? 얘를 이제 다시 올려줘야 돼요. 맞지? 다시 봐봐. 우리가 구하는 건 얘예요. 얘가 아니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얘는 아니에요. 근데 얘랑 관계가 뭐냐면 이걸 다시 K칸만큼 올려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맞지? 이거. 그지? 이것도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이 빨간색, 지금 쌤이 구한 이 빨간색을 다시 뭐 해주면 돼? 다시 K칸만큼 올리면 되잖아요. 이해갔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F, 자, Y 대신에 K칸 올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서? Y-K. 그래서 Y-K, 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과정으로 이걸 유도하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하라고? 일단 먼저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얘를 Y축 방향으로 K칸 내린 다음에 걔를 Y는 X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걔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얘를 K칸만큼 내려,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시켜, 그 다음에 걔를 다시 K칸만큼 올려. 이렇게. 이 과정을 쌤이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은 그거를 그냥 10초 만에 쌤은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먼저 얘를 Y축으로 K만큼 내려.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X, Y 위치를 바꿔.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시 올려. 그럼 Y 자리에 Y-K. 그럼 끝. 증명 끝. 오케이? 그래서 쌤은 안 해요. 알겠죠? 이게 유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아. 자, 얘도 봐봐. 자, Y는 마이너스 X면 이거잖아. 이거지. 근데 플러스 K면 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올라갈 거 아니야? 검은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럼 여기 이게 그림 있겠지, 그지? 자. 스케일하고, 여기 그림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유도를 시킬 건 이거야, 이거 유도시킬 건데 어떻게 할 거라고? 일단 먼저 얘를 내려, 이렇게. 그 다음 걔를 대칭 시켜. 그 다음 대신에 걔를 올려. 이 방법으로 하자, 이야기. 알겠지? 여기에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갔습니까? 이 방법으로. 오케이? 다시,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구하는 거야.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원래 주어진 거야. 알겠지? 주어진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얘를 먼저 K칸 내려. 그 다음 걔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 다음 걔를 다시 올려. 이 방법을 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잘 봐. fx, y는 0이지, 그지? 천천히 해보자. 일단 먼저 K칸 내려. 그럼 K칸 내리면,
y 자리에 y 플러스 k를 하셔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거 y는 마이너스 x잖아, 그치?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그럼 어떻게 대칭 이동시켜? x랑 y 위치 바꾸고 음수까지 붙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가 들어오고 y 자리엔 마이너스 x가 들어와야 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다시 k 칸만큼 올려. 그러면 이 y 자리에 y 마이너스 k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결국 얘는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k인 거예요. 그죠? 얘는 규칙을 깨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직접 그냥 이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쌤은 그렇게 외우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좀만 연습해봐. 알겠지? 이걸 언제 외우고 있어? 나는 솔직히 이거 좀 외우는 거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k값만큼 잠깐 내려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이걸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게 도형을 내린 다음에 평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둘의 관계가 딱 그거잖아. 그치? 도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암기력이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잡직선에 대한 그죠? 이 잡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의 설명을 다 했어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는데 결국 핵심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이고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여러분 이 잡직선은요. 이 대상이 점, 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방금 살펴본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건 꽤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점과 원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점과 원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미지수만 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게 결국 핵심이죠. 이 두 개 써가지고 연리 때려서 그 a, b를 찾아내는 거. 알겠지?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그 과정을 똑같이 진행하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반지름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직선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쌤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꼭 살펴봐 주시고 공식이 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땐 있으니까 또 외워두시고, 알겠지? 그리고 이런 직선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점 하나랑 교점 하나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구하셔도 되고요. 직선을 구하셔도 되고, 알겠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 쌤이 이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자, 쌤이 좀 쉽게 그냥 원을 갖다 놨습니다. 원을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원 이것을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이것이 되었다. 상수 ab에 대해서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라 되는데 사실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자 일단 먼저 그냥 이 원이 있는 거야. 일단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을 조금 우리 먼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표준형으로 좀 고쳐 주셔야겠지, 그지? 일반형은 좀 보잘것없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형을 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y-2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 4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결국엔 중심. 우리 이제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심 1,2라는 거 그리고 반지름 2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얘는 이제 좀 특별하게 직선을 그냥 미지수로 뒀어요. 직선을 미지수로 두고 그냥 그 결과물을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 얘가 before야, before 대칭 전. 얘가 before고 그 다음에 이제 after가 나오죠, 그죠? after식이 나오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y 플러스 41은 0이야, 그지? 자, 얘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지? 자, 이 친구는 y-6의 제곱이 될 것이야. 그지? 여기는 4가 되겠죠. 그죠? 얘가 4가 아니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반지름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중심과 반지름만 딱 체크합시다. 그럼 얘는 중심이 3,6이시고 반지름이 2죠. 자,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중심 1,2, 3,6.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쌤이 잠깐 그러면 이제 총 요약을 좀 해주면 자, 여기 어떤 원이 있는 거야. 원이 있어. 그리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이게 지금 y는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분 그냥 before라고 할게요. before.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after야. 자, 그런데 여기 중심 나와 있죠. 요 중심 좌표는 그냥 3,6이고 요 중심 좌표는 1,2지, 그지?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y는 ax 플러스 b 이거 찾아내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겠어?
결국 얘랑 얘가 대칭이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90도를 딱 그으면, 아하, 결국엔 여기. 그치. 맞아? 결국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 바로 이 ax 플러스 b란 얘기지. 맞아? 결국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알다시피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활용하셔야 돼. 결국 여러분들이 이 a와 b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조건.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나왔으니까 중점 조건. 자, 그럼 얘와 얘의 중점, 이놈의 중점 m이라고 한다면 이 m의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는 거니까 2,4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2번. 이번에 이제 기울기 조건.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3-1, 그럼 2분의 6에서 2 빼는 거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2예요. 따라서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셔야겠지, 그지? 수직이니까. 맞죠? 자, 따라서 자, 요 점의 좌표는 2,4고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지?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가지고 쌤이 이제 직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되시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시고 b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2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배 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정답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 해서 좀 쫄았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그냥 얘를 오히려 미지수로 두고 그냥 이 before와 after의 결과만 알려주는 거죠. 원인 그 처음과 끝에 그 결과만 알려주니까 반대로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 얘와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식을 그냥 세워주면 되는 거. 알겠지? 근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냥 얘를 알려주는 거야. 그냥 이걸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라고 알려주고 얘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반대로 이용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알려주고 얘를 몰라. 얘를 구하래. 이 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똑같이 얘를 뭐해? a, b로 둬. 그 다음 뭐해? 이거 중점.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이거의 중점을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식 하나.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요건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식 하나. 그래서 이 두 개 연립해주면 a, b 나오잖아. 그지? 결국 똑같은 거야. 그지? 앞을 미지수로 내 앞을 물어보는 거랑 뒤를 물어보는 거랑 이거 차이지.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의 이동,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했고요.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이제 이론은 다 끝났는데 이 도형의 이동에서 좀 특별하게 좀 재밌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이 최단거리 문제라 해가지고 은근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 최단거리와 관련된 이 이론 그것만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형의 이동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특강 6번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는 아주 되게 재밌는 유형이고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색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고요. 아마 이제 이런 경우 이쪽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쌤이 특강이라는 이제 주제를 다룰 거고요. 별표는 2개 정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그냥 간단해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대칭 이동이라는 걸 적절히 좀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 놓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쌤이 그냥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거야. 이거를 약간 여러분 위에서 본 그 약간 GPS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GPS 이제 지도인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이 있어요. 여기 이게 B라는 지점이에요. 자, 이 점 있어. 그럼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요.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가야 가장 최단 거리일까요? 그쵸. 이렇게 가야 당연히 최단 거리겠죠.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겠지.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야 최단 거리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쌤이 한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해요. 자, 여기가 이제 벽이야, 벽. 이쪽이 벽이거든요. 벽인데 여러분들은 이 A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현재 출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은 이 A에서 출발해서 벽을 한번 찍고 이
B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면 안 돼.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이거겠지만 미안하지만 벽을 한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 B 쪽으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어느 벽을 찍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셔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랬을 때 벽을 한번 찍고 다시 이 도착 지점에 갈 때 이 두 거리의 합이 제일 최소가 되게끔, 즉 제일 짧게 여러분 제일 최단 시간을 이제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으로 여기 벽을 찍고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퀴즈예요. 아니, 바보같이 여러분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대충 한 이쯤 어딘가에 찍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고 가는 이 지점을 쌤이 P라고 할까요? 이 P라는 지점은 과연 도대체 어디일까요? 이게 쌤의 지금 현재 퀴즈입니다.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다 고민하셨나요? 이제 아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어요. 사실 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인데요. 이 A를 여기 수선을 딱 그어요. A 프라임. 그 다음에 이 B에서 여기 수선을 딱 그어요. B 프라임. 그랬을 때 이 A 프라임과 B 프라임의 중점, 여기 중점, 여기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애가 있냐면 또 다른 답변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90도가 되는 애. 90도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을 때, 이등변일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일 때,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답변이 있는데, 자, 미안하지만 방금 말한 이 답변은 다 틀렸고요. 정확한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정답은, 자, 보세요. 이 B를 수선을 그리는데 정확히는 수선이 아니라 이 벽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수직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칭 이동이라는 지점을 쌤이 B'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A와 B'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일직선으로. 그랬을 때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최소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지점으로 딱 가셔야지, 그래야지 정확하게 얘와 얘 이렇게 이 두 거리가 제일 짧아집니다. 제일 짧아져요. 알겠죠? 혹시 맞추신 분들 있을까요? 맞추신 분들 있으면 쌤 박수 줄게요. 알겠죠? 자, 근데 왜 하필 졌대요? 당연히 이유를 아셔야겠죠? 그냥, 하고 봐드리시면 안 돼요. 왜 90도도 아니고, 왜 이등변도 아니고, 왜 중간도 아니고, 왜 딱 하필 적입니까? 라는 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자,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이 지점 말고, 다른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쌤, 이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 응? 아까 그 중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었죠? 이 중점, 이 M일 수도 있잖아요, M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보세요. 그럼 봐봐.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죠, 지금.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초록 색깔과 빨간색 중에 누가 더 짧은지는 솔직히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시죠? 그죠? 이 현재 초록색 두 개의 합이랑 빨간색 두 개의 합, 전혀, 육안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쌤이 지금 뭔 짓을 했냐면, 이거를 그대로 대칭을 시켜서 길이가 같게 만들었고 90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쌤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시나요? 잘 따라 보세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 왜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수직 이등분 있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수직 이등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각형을 발견하셨는데 삼각형에 여기가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이 삼각형은 무조건 여기랑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요. RH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RHS 합동이 아니네요. 만약 이러면은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고 90도니까 SAS 합동이네요. 그래서 SAS 합동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둘의 그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당연히 이제 저기일 수밖에 없죠. 이 삼각형은 당연히 이제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크게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요렇게. 자, 쌤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 요 두 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 당연히 하죠. 여기 두 개 길이 갖고 싶으니까 당연히 얘랑 길이 같아야지.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초록색과 이 초록색은 길이가 현재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두 개 길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은 길이가 현재 같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쌤의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이 길이, 이 두 개의 길이 합과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길이 합 중에 누가 더 짧냐? 이걸 물어봤는데 쌤이 방금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다 그랬죠? 그럼 쌤이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요렇게 합으로 보셔도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다시 이 V 대신에 요거로 보셔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빨강 대신에 어차피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어때요? 빨간색과 초록색 중에 누가 더 짧죠? 그렇죠,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은 그냥 일직선이잖아요. 근데 초록색은 어딘가를 이렇게 거쳤다 가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삼각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누가 더 짧아? 당연히 이게 더 짧지, 여러분. 그죠? 삼각형의 기본적인 이제 부등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직선 거리가 제일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만약에 이 지점이라 해볼까요? 이 Q 지점이라 해볼까요? 그럼 Q 지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Q 지점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다시.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이 길이랑 동일한 거잖아. 그지? 이 길이랑 동일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초록색보다 더 멀리 돌아가죠. 그죠? 빨간색이 제일 짧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지점이 여기야, 여기 아래라고 해볼게. 여기 아래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어쨌든 빨간색보단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짧아지는 게 결국엔 저 일직선 구간일 때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그 설명을 여기다 다 지금 적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A,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P와 BP의 최소값은 언제냐로 물어보면 이 B를 먼저 대칭 이동을 시켜요. 그럼 당연히 이 P, B와 P, B'은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P, B 대신에, 그러니까 BP 대신에 B', B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P, B'으로 바꿀 수 있어. 맞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길이가 제일 짧으려면 얘를 최대한 일직선으로 가시는 게 제일 짧겠죠? 그러니까 요 Q라는 지점, 그죠? 요 Q라는 지점에서 P가 있어야지 가장 최소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A와 B'의 그냥 이 선분 길이 있죠? 이 선분 길이, 이 일직선 길이가 제일 최소값이 되겠죠. 오케이? 지점은 요일 때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겁니다. 좀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1번. 자, 방금 사실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자, 문제 보도록 할게. 제 같은 경우는 4,10과 1,-2가 있다. 쳐봅시다. 4,10과 1,-2가 있다. 그러면 자, 봐봐.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봅시다. 4,10이면 4,10이니까 뭐 이쯤 여기 좀 길네. 여기 4,10 있는 것이고 1,-2는 뭐 대충 이쯤 어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점 P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Y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X축도 지워버리자, 그냥. Y축에 있고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다고? 점 P가 있는 거야. 점 P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가 현재 A죠. 이 친구가 현재 A고 이 친구가 현재 B란 말이야. 그랬을 때 AP와 BP 요거 두 개 합. 언제 최단위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건 어떻게 한다? 하나를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A나 B 중에 아무거나 대칭 이동시킬 거야. 알겠지? B를 대칭 이동시켜도 되고요. A를 대칭 이동시켜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쌤 B를 대칭 이동시켜볼게요. 여기 대칭 이동시켜봅시다. 쌤이 이 좌표를 B'이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좌표가 자, 여기가 변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의 보호로 바꾸시면 되는 거, 알겠지? 그랬을 때,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이 길이가 최단위 되겠지. 또, 왜요? 왜냐면, 요 지점. 요 지점을 Q라고 할게. 이 Q 지점에 있어야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AQ,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동일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거야. 왜? 이렇게 가는 거보단 이렇게 가는 게 더 짧으니까. 왜?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거보단 이게 더 짧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때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문제에서는 A, P와 BP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최소값을 언제, 이게 뭐랑 길이가 똑같다고? A, B'이랑 길이가 똑같아. A, B'이랑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4,1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점과 점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은 5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에서 마이너스 2 빼면 12의 제곱이니까 이건 52, 13에 의해서 답은 13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이거 대칭이동 시킬 때 얘를 대칭이동 시켜도 돼요. 어차피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4,10을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키고 B를 냅둬서 얘를 마이너스 4,10으로 해서 이렇게 가셔도 어차피 동일해요. 어차피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 길이를 보는 거니까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하나만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쌤이 이제 아까 퀴즈를 냈던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문제 마찬가지야.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B라는 이 점이 있을 거냐? 걔를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결론은 이 A와 B'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를 평행 이동 시켜줘도 돼요. 얘도 A를 평행 이동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쌤이 하나만 더 설명할 게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에서, 사실 그냥 이렇게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굉장히 흔하디 흔해요. 진짜로. 처음만 좀 어렵지, 하다 보면 결국 흔하디 흔하거든요. 이제 가끔 어떤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최소값을 물어보면서 조금 더 어렵게 어떻게 질문하기도 하냐면, 그 최소값을 가질 때의 그때의 이 P의 위치, 그때의 이 P의 좌표, 그걸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때 이 P의 좌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 자, 봐봐. 만약에 지금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B의 좌표가 나와 있겠죠? 나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놈의 좌표는 뭐 쌤이 그냥 뭐 3,1이라고 할까요? 3,1? 3,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5,2라고 할게요. 쌤이 그냥 마이너스 5,2 얘는 3,1 여기는 그냥 x축이야. 오케이? 쌤이 그냥 직접 이렇게 그냥 만들었어. 문제를. 그럼 3,1이고 마이너스 5,2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뭐 그건 어떻게 한다? 얘를 대칭시켜. 그럼 여기는 3,-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놈이랑 이놈을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에, 자, 8의 제곱이니까 64.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니까 9. 그래서 루트 73.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자, 그런데 만약에 최소값을 가질 때의 그때 이 점피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x좌표 구하시면 되겠지.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이너스 5,2랑 3,-1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우신 다음에 x좌표 구하셔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다시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왜요? 왜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은데 이게 막곡지각이니까 얘랑 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각이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면 이거 억각이 여기서 여기 동그라미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삼각형 서로 닮음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닮음이가 몇 대 몇이냐면 여기 현재 길이가 지금 y좌표니까 여기 1이야. 그 다음에 여기 현재 y좌표 얼마야? 2야. 그러니까 결국은 1대2 닮음이거든요. 맞죠? 그럼 1대2 닮음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총 얼마냐면 자 여기가 현재 5고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8이거든요. 8이죠, 그죠? 8이니까 이 8을 2대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이 하필 8로 해가지고 조금 나누기가 좀 별론데 8을 2대1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8을 2대1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을 3분의 1로 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8이 될 것이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분의 16이 되겠지. 그래서 그 좌표를 마이너스 5에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요 3이라는 좌표에서 3분의 8을 빼줘도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답은 여기가 3이잖아. 이제 좌표로 치면. 그럼 3에서 3분의 8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3분의 1, 0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세우셔서 x절편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닮은 비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쌤이 좀 심화된 포인트를 쌤이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쌤이 이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잖아. 그치? 이런 문제에서 그냥 최소값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요 Q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A, B. 자, if 만약 그 Q의 좌표,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본다면,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방법 1. 방법 1은 이 A, B'의 직선 A, B' 식을 세워요. 알겠지? 식 세워서 얘가 현재 y절편이니까 그 상태에서 y절편을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법 2. 방법 2보다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 거야. 닮은 비. 얘가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끌고 오면 이 길이가 현재 4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가 현재 1이죠. 그죠? 그럼 4, 1이니까 1대 4로 저기 닮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이 삼각형이 1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주자면 이렇게 생기면 얘랑 1대 4인 거야. 1대 4. 1대 4야. 그지? 그럼 여기도 4랑 비율이 1이 되셔야 돼. 그지? 근데 전체 길이가 나와 있지. 전체 길이가 여기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체 길이가 12거든요. 10이니까 12를 4대1로 비례 배분하셔서 이 수치를 알아내신 다음에 y좌표에서 빼거나 아니면 이 y좌표에서 이만큼 더하거나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심화되게 그 지점을 물어볼 수도 있다. 쌤이 거기까지 설명했어요. 자, 이번에는 example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xample 2는 이제 두 개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 자, A가 4,1이고 B가 2,3이야. 4,1이면 대충 여기 어딘가.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자, 근데 웃긴 건 점 P가 X축 위로 움직여요.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고요. 다음 점 Q는 Y축 위에 어딘가, 여기 위를 어딘가 움직이고 있어.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AP, PQ, QB. 그러니까 AP, PQ, QP. 이렇게 세 개 있죠, 세 개. 이 세 개 합. 그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무슨 당구 온 거죠? 이게 이렇게 세 개의 길이 합이 제일 언제 최소되냐. 그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여러분 조금 고민하시면 돼. 적절히 대칭 이동을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을 딱 시킬 거야. 그러면 자, 쌤 이거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는 이 길이로 갖다 붙였을 수 있어. 맞죠? 이 길이는 이 길이로 갖다 붙였을 수 있어. 맞죠? 자, 그 다음 이 PQ는 그대로 냅두고요. 마지막으로 이 B는 요거를 이렇게 또 갖다 붙여. 이렇게. 여기는 쌤이 B'이라 할게.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로 역시 갖다 붙였을 수 있어.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왜냐면 2등분 삼각형이니까. 알게? 맞죠? 여기는 A'이라 할게.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 세 개 합인데 그거를 이거의 합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당연히 언제 최소겠어? 이 B에서 이 A'으로 쭉 연결을 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쭉. 오케이? 너무 직선이 아니었다, 이건. 자,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켰을 때, 그때 만나는 이 지점, 이 두 지점에 PQ가 생겨야지, 그래야 이게 제일 최소가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문제는 최소값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A'과 B'의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은 지금 현재 여기가 4,1이니까 얘는 X축 대칭하는 거니까 4,-1이 될 것이고 얘는 2,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3이 되시겠지. 그래서 그냥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냥 A'가 B'의 그냥 길이가 될 것이고 루트, 자, 4에서 마이너스 2 빼시면 6이니까 36,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니까 16.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루트 52가 될 것이고 4를 밖으로 빼서 2 루트 13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그 최소가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의 좌표를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A'과 B'의 직선을 세우신 다음에 직선의 방향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그냥 Y절편이랑 X절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 물론 이것도 무슨 뭐 닮음으로 풀 수 있긴 있겠지만 얘는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직선 방향을 세우신 다음에 그냥 절편으로 문제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쌤은 약간 조금 이제 좀 대표적인 이제 그 대칭 이동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X축으로 땅땅 찍고 가는 거, Y축으로 땅땅 찍고 가는 거, 그리고 X축, Y축 둘 다 땅땅땅 이렇게 찍고 가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쌤이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심화가 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 관련된 필수 예제 몇 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9번. 자, 방금 공부했던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최단 거리 구하기 여러 가지 문제 3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3,1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두 점이 아니죠. 그냥 한 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오타가 좀 있고요. 자, 그러면 A 3,1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는 거지. 3,1 이렇게. 자, 그런데 점 P는 Y는 X 위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Y는 X를 한번 보조선으로 쌤이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게 현재 Y는 X면 여기 위에 이제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점 P가.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그냥 X축 위에 있대요. Q는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미안, Q. 그랬을 때 삼각형 APQ. 그랬을 때 그냥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끝이네. 그렇게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네, 그지? 그런데 이 P는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고 Q는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또 이거 언제 과연 최단이 될까 이거예요. 오케이? 쌤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오제브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일단 그림으로 일단 어쨌든 여기로 쌤이 이 판서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얘는 A가 대상인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대칭 이동을 시켜야지? 라고 할 텐데, 얘는 이 A를 두 번 대칭 이동을 시켜야 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쌤이 A1이라고 할게요. 좌표는 3,-1이 되시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다고 하면 돼, 요렇게. 알겠습니까? 조금 대칭 이동이 아닌데, 이거는. 요렇게. 이걸 A2라고 할게요. 그럼 요놈의 좌표는 3,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얘는 1,3이 되시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이 길이로 바뀌겠지, 맞아?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쌤은 이 삼각형의 지금 둘레 길이 합인데 이 길이는 이 길이로 갖다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 길이로 갖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냥 그대로 냅두자. 오케이? 그럼 결국 우리는 이 검정, 빨강, 초록 이 세 개 합인데 빨강은 요걸로 바꾸고 초록은 요걸로 바꾼다고 치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다당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언제겠어요? 당연히 그치. 수직선이 일직선일 때죠. 당연히 이때겠죠. 일직선일 때. 오케이? 요렇게. 당연히 이렇게. 그지? 일직선일 때. 즉 한마디로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직선일 때가 당연히 제일 최단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라고? 요 A2와 A1의 길이에요. A2와 A1의 길이니까 루트 두 점 사이 거리를 써서 3에서 1 빼신 다음에 제곱. 그럼 4고요. 3에서 마이너스 1 뺀 다음에 제곱하면 16. 그래서 답은 루트 20, 2루트 5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이 두 점의 좌표를 만약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세우신 다음에 그거를 X절편 구하셔서 요거 위치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X랑 교점, 연립하셔가지고 요거 찾으시면 되겠지. 쌤이 지오제브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지오제브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점이 A예요. 이 점이 A고, 지금 P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Q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이 세 개의 합이 제일 짧아지냐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들을 연결을 딱 시켜주면 결국 이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이랑 길이가 같고 이 파란색이랑 이 파란색의 길이가 같아. 왜?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이렇게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세 개의 길이 합은 그냥 이 세 개의 길이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최대한 일직선을 이렇게 맞추시는 게 이렇게 최대한 일직선을 이렇게 맞췄을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 이 두 점 사이에 그냥 일직선 이렇게 일직선 길이만 구하시면 그게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쌤이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이렇게 약간 얻었다 싶으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얘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특이해요. 얘는 일단 A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0이 있고 여기에 이제 원이 등장하는데 이 원 위를 Q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P는 여기 Y축 위에 있죠. Y축 위에 P가 적당히 있고 Q는 원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A, P, P, Q 이렇게 둘의 합이 최소가 언제냐 이거지. 오케이? 그럼 일단 어쨌든 얘도 뭔가 이 Y라는 벽에 이렇게 탁탁 찍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탁탁 찍고 가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탁탁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낫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A를 여기로 옮길 거야. 1,0 지점. 여기에다가 셈이 A'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A'의 좌표는 1,0이 되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단 이 빨간색 길이라고 할게요. 이 빨간색 길이를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치? 이 Q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이 지금 쌤이 말한 이 파란색의 값을 가장, 최단으로 잡아주셔야 돼. 그럼 일단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봐. 일단 이게 Q랑 P가 둘 다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Q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P는, 당연히 이 Q와 A'을 그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이 지점의 P가 생겨야지 가장 최단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Q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일직선일 때가 제일 짧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이 Q와 A', 이 일직선 거리가 언제 제일 짧아지는지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뭐라고? 원 위에 Q가 있고, 여기 A' 있지? 그럼 이 Q와 A'의 이 일직선 최단 거리가 언제 제일 짧아지냐 이거지. 일직선 거리가. 근데 여러분 이건 옛날에 했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나시면 원의 방정식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야. 쌤이 이렇게 원의 밖에 점이 있고 여기 이 점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치면 Q가 돌아다닌다고 치면 이 AQ가 언제 제일 짧아진다 그랬죠? 요때 언젠가, 그지? 여기 일때가 제일 짧아지죠. 근데 여기 언제라고? 요 정중앙 이 원의 중심을 이었을 때 만나는 점. 이게 제일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Q가 있을 때 제일 최대값이다. 쌤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 A부터 이 중심까지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대로 R만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D에서 R을 뺀 게 최소, D에서 R을 더한 게 최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쓰는 거야, 그거 쓰는 거. 오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쌤이 AP 자리를 A'P로 고칠게요. 그러면 A'P와 PQ의 최소값인데, 그거는 항상 그냥 A'Q보다는 크죠. 그죠? 그러니까 A'Q가 제일 짧은 거죠. 다시 A'P, PQ 요렇게 두 개 합은 이거보단 크죠. 그래서 요렇게 바꾼 거야, 쌤이. 그 다음에 이 A'Q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A'Q의 최소값은 뭐다? 중심. 쌤이 요 중심 좌표를 쌤이 뭐라고 할까? 요 중심 좌표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A' R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준 거지.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지. 그래서 반지름. D-R. 알지? 그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요 아래 좌표가 현재 이 중심 좌표니까 마이너스 3,8이시거든? 그럼 여기 1,0이니까, 바로 공식 구해볼게요. 자, 그럼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니까 16이시고, 0에서 8 빼면 마이너스 8이니까 64야. 거기서 반지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5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여러분, 더하시면 얼마야? 7에 80이죠? 80이면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가 되겠지. 오케이. 4루트 5에서 루트 5 빼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루트 5다. 이게 여러분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K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5가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두 점이 있어요. 1,7이랑 마이너스 3,8이 있고, 직선,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잡직선이죠. 그죠? 잡직선이야. 자, 그럼 봐봐. y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여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잠깐만. 기울기가, 잠시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네. 대충 이렇게 그려야겠네, 그럼. 그지? 그 다음에 1,7이랑 마이너스 3,8이 있는 거지. 아,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건 그냥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y절편이 2고요. 그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1,7이면 아유 굉장히 멀리 있죠. 그죠? 1,7. 대충 여기 있다고 적을게요. 그죠? 마이너스 3,8이요? 마이너스 3,8이면 여기 어딘가인데, 그지? 그림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지? 야, 이거 다시 그러겠는데, 쌤이? 그죠? 미안. 이래서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놔야 돼, 그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딱 치자. 이제, 이렇게 딱 칠게요. 쌤이 좀 줄였어요. 여기 2고, 여기 2야. 그럼 1,7이면 여기 어딘가 있어요. 1,7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1,7. 이게 A라는 점이고요. 마이너스 3,8이면 마이너스 3이 여기거든요. 마이너스 3,8이면 여기 위에 있겠지? 위에 어딘가요? 마이너스 3,8이면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3,8. 그치?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 위를 누군가 움직이는 거지.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을 때, 요거랑 요거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똑같지 뭐, 그지? by. 지금 여러분 이 길이 최소잖아. 이 길이 최소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나를 대칭 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대칭 이동 이렇게 시켜요. 뭐 A를 하셔도 돼요. B를 대칭 이동 시켜서 B'으로 만든 다음 뭐 하면 되겠어? 위일직선 연결하면 끝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짧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요 파란 색깔. 이게 답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인데, 그러면 이 비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비좌표를 알아내려면, 이 B를, 이 직선, 지금 현재 이 직선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란 말이야, 그지? 그죠? 이거에서 대칭인데, 이게 여러분 잡직선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조금 귀찮아졌어요, 그죠? 이 B'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얘를 조금 여러분 뭐 하셔야 돼? 계산을 좀 하셔야 돼. 그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3,8을 이 잡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요점 좌표를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롭네. 우리 아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놈 좌표를 구하는 게 조금 계산이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A, B라고 두신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돼?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써봅시다. 자, 그럼 중점 조건부터 수직 조건은 나중에 쓰고 중점 조건부터 써볼게. 그럼 중점 조건은 A, B와 마이너스 3,8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걸 쓰셔야 되는 거니까 이놈 중점 좌표가 2분의 A-3인, 그지?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둘이 더하면 B 플러스 8이지, 그지? 요렇게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 그럼 2분의 A-3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8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 수직 조건. 그래서 잡직선 대칭이 나오면 항상 뭔가 계산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자, 수직 조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두 놈의 기울기가 요거랑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를 여러분 기울기 써주면 A 플러스 3분의 B 마이너스 8. 그 놈의 기울기가, 이놈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 얘랑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친구랑 연립을 하시면 뭐가 나오겠어? A, B 좌표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연립하시면 되는 거 알겠지? 아니면 이제 뭐 해줘도 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공식이 아까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까 살짝 했었는데 그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이고 요 공식. 쌤은 약간 유도한다고 했던 그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k로 바뀌고 y도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꿨죠. 그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쌤이 그 유도한 그 방법대로 유도를 하셔도 돼. 직접.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k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 그러면 이놈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 바로 나오죠. 자, 이게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이걸로 바꾸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3은, 그리고 여기 8이죠. 자, x,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5니까 여기 5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8이니까 여기다 8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6,5로 바뀌신다.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 뭐 하셔도 돼? 요거 외우셔도 돼요. 이걸 연립하셔도 돼요. 아마 이거 연립하시면 똑같이 a는 마이너스 6, b는 5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답은 그냥 요 일직선 거리니까 답 같은 경우에 그냥 B'A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6,5랑 1,7 사이에 거리 공식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둘이 빼면 49 그 다음에 7에서 5 뺀 다음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53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형의 이동의 어떤 스페셜한 유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고요. 이제 고난도 문제 하나 남았죠? 자, 고난도 문제 하나 풀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전 고난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 고등수학 상의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갖고 왔어요. 아마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C, BD의 교점이 원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C와 BD, 이 BD, 대각선의 교점이 정확하게 원점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 알겠지? 그게 원점이고 내변이 각각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있다. 요렇게 그냥 깔끔하게 중심이 딱 여기 원점에 딱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D가 AB, E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D 이게 가로 길이죠. AB 세로 길인데 그게 이제 가로가 더 크고요. 결국 E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E 이렇게. 알겠죠? 가로 길이가 더 커요. 자, 나 조건 A, B, C, D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을 위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조금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약간 이렇게 겹쳐지겠죠, 살짝. 그죠? 그죠? 쌤,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안 겹쳐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세로 길이가 2보다는 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보다는 커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무조건 조금은 겹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조금은 겹쳐요. 그래서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지?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럼 분명히 뭔가 이제 겹치는 이 부위가 생기는데 이놈의 넓이가 18이래요, 18. 오케이? 18. 오케이,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 Y는 X. 그럼 Y는 X 같은 경우는 이 네모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야,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Y는 X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Y는 X 이 지점. 이 두 지점은 이제 이 길이가 같은 지점이거든요. 여기랑 길이가 현재 같은 지점 아니야? 그럼 얘를 이제 대칭 이동시키면 약간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끼다랗게 나올 텐데 대충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길이랑 똑같게 그려줘야 돼. 그지? 나름의 팁이야, 이렇게. 그지? 이 길이랑 똑같아야지. 그지?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야, 이거. 오케이? Y는 X에서 대칭 이동 시키면 그랬을 때 그 대칭 이동한 놈이랑 원래 거랑 공통 부분의 넓이가 16이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요거. 이 넓이가 1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땡큐죠. 얘가 16이란 얘기는 얘 지금 정사각형이잖아. 그죠? 지금 왜요? 당연히 정사각형이지. 이게 Y는 X 아니에요, 이게 Y는 X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삼각형은 이거 당연히 45도일 거니까 당연히 이거 정사각형이죠, 그죠? 요 지점이 이거랑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놈의 길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죠. 이 길이 4. 이 길이도 4란 얘기야. 잠깐. 얘가 4라고? 그럼 세로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네. 개꿀, 그지? 엄청나네요, 그죠? 결국에 얘는 뭐야? 세로 길이가 4라는 엄청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로 길이가 4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우리 나조건을 읽기만 하고 아직 제대로 쓰진 않았는데, 봐봐,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현재 4란 말이야. 얘가 4야. 그지? 그러면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2면 이게 정확하게 절반이 2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절반만 딱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넓이가 얼마겠어? 이 넓이 아까 얼마를 했어? 18이라고 그랬잖아. 너무 쉽지 않냐, 그지? 끝났지, 그죠? 그러면 이 넓이가, 이게 길이가 현재 2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맞는 거죠. 따라서 얼마야? 결국 가로 길이는 얼마? 9가 되는 거야. 따라서 ABC 넓이 구하랬으니까 9, 4, 36. 2번이 답이 되겠지. 오케이? 되게 쉽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게 2가 아니라 1만큼 평이동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럼 1만큼 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만큼 평이동 시키면 다 봐봐. 얘가 4인데, 1만큼 평이동 시키면 살짝 한 칸만 간 거 아니야? 그럼 한 칸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 길이 얼마? 1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이 길이 1만큼 평이동 시키면, 그 다음 이 길이 얼마? 1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그래도 얼마가 되겠어? 2만큼 겹쳐지겠죠. 맞습니까? 잠깐만, 아니지. 얘 1이고 얘 1인 건 맞지만,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는 3이 되겠지. 그지? 맞죠? 그죠? 아까 세로 길이 이만큼이 4였잖아? 4인데 1만큼 빠졌으니까 이 길이가 3이 되겠지. 그럼 그때는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죠. 3, 6, 18이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딱 반만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이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답이 36이에요. 끝. 그래서 굉장히, 그죠? 이 문제만 보면 굉장히, 그림도 막 나와 있고, 막 조건도 가나다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진짜 그렇게 쉽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형의 이동, 고난도 기출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네, 도형의 이동까지 우리 강의 다 잘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사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개념은 없었지만, 그리고 사실 좀 더 짧게 가르치라고 하면 짧게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식만 외우고 그냥 적용만 하면 끝이니까. 근데 쌤이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끌고 많이 설명한 이유는 그만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나중에 가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냥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예요. 쌤 말을 제발 믿어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3학년 가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꼭 여러분 복습 좀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걸 끝으로 고등수학 상 모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스스로 한번 주세요. 스스로 한번 머리도 쓰다듬고. 네. 너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고등수학 상은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끝이고 우리는 이제 고등수학 하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도형의 이동 관련된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고등수학 하 하셔야죠, 그죠? 이거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수학 하에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등수학 하에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